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영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하는 것을 워싱턴에서 더 이상 설왕설래 하지 마라 하겠다, 이게 잘 안 될 거다, 안 될 수도 있을 거다, 안 할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확고히 한다는 입장으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하겠다고, 미국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3월 5일 평양을 갔다 온 이후에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멘트들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 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멘트를 보면 북한 비핵화, 북핵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사용한 것과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을 몰라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몰라서 그걸 쓴다고 생각은 저는 0%도, 몰라서 쓰는 가능성은 0%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의도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아무 스스럼 없이 정제시키지도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내 보수 언론들까지도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우리 청와대가 그냥 그대로 받아 쓰는 한반도 비핵화를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식한 건지 청와대에 대해서 손을 비비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수없이 되풀이합니다만, 김정은이나 청와대가 지금 쓰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대한민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핵 비핵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청와대가 의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김정은이 의도를 가지고 쓴 것처럼 청와대도 똑같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리비아식 북핵 폐기는 안 된다고 대통령 멘토들이, 외교안보 통일 멘토들이 앞장서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식 북핵 폐기를 안 하겠다고 김정은 입에서도 안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앞서서 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리비아식 핵폐기는, 핵폐기를 다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고, 우리 정부나 북한이 요구하는,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는 먼저 보상을 달라, 그 보상 크기를 보고 단계적으로 우리는 비핵화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두 번째로는 한반도 비핵화 용어에는 북한이 핵폐기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고 종전선언을 하고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고 한미 군사훈련 자체도 없애고, 한미 군사훈련을 당분간 한다 손치더라도 대북 공격훈련인 혹은 참수작전,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 대한 핵으로 대응하는 모든 시나리오는 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를 실제 적용시킬 주한미군, 적용시켜서 훈련할 주한미군도 한반도에서 없애라, 내보내라. 그래야 진짜 종전선언이다. 이 패키지가 다 들어간 것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테니까 남쪽은 미국이 이런 걸 앞장서서 돕거나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주지 않을 때는 한반도에서는 완전한 핵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입장입니다. 선대의 유훈,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패키지가 남쪽에서도 핵이 사용될 가능성, 핵을 사용할 인력, 핵이 사용되는 훈련,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다.
그러면 북한도 핵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주사파들, 북한 정권만 대학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민주화라는 뭐 하나 붙여가지고 그것만 하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주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청와대는 계속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되풀이 쓰고, 심지어 방금도 얘기했지만 보수 언론까지 그대로 그걸 쓰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혀를 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리비아식 핵 폐기는 절대 안 된다고 나서는 겁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나서서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용어를 우리가 앞장서서 해줍니다. 김정은 입으로 리비아식 핵 폐기 안 된다라는 얘기를 3월 5일 날 하고, 그 말을 듣고 정의용 실장이 그대로 백악관에 가서 3월 9일 날 전했는데도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받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0%예요. 자, 리비아식 핵 폐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미국을 앞서서 북한을 대변하고 북한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이 정부가 그 얘기를 끌고 나간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에서 양쪽이 합의한 내용의 리비아식 핵폐기란 용어는 리비아식 핵폐기로 가자라는 합의를 북쪽에서 할 가능성은 0%예요. 우리 정부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은 효과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로 지금 친다면은, 리비아식 핵폐기라는 용어가, 혹은 리비아식 핵폐기는 북한이 안 하겠다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이게 뭐냐 할 수도 있어요. 순진한 국민들. 이게 남북정상회담의 업적이냐? 실망했다. 이 정부가 국민 속인 거 아니냐? 그때 갔어야 그런 반응이 나올 것을 미리 막기 위해, 리비아식 핵폐기는 북한이 가진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걸 전술적인 용어, 작전에서 용어는 preemptive strike라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해놓는 셈입니다. 막을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국민들 입에서 리비아식 핵폐기를 북쪽이 합의 안 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성과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해 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단계적 동시 조치하는 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대단한 업적이었다라고 홍보할 수 있으니까, 선전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워싱턴에서 결정한 것을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내 정치용도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제일 큰 이유가 국내 정치용이죠.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게 주는 워닝입니다. 더 이상 중매쟁이 하지 마라. 중간에 무슨 각색해서 뭘 말 가져와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희들이 내한테 전달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허울 좋은 이름 하에 내한테 전하려고 하는 그 말의 간극이 너무 커진 거 나는 이제 싫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김정은이하고 둘이 만나 얘기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의도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 겁니다. 하겠다. 미북 정상회담 하겠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중간에 한국이 끼가 이런저런 짓 하지 마라. 전혀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에게, 미국 국익에, 한미관계에 득되는 짓을 안 하고 있다. 일종의 코리아 패싱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미국이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청와대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진작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진작에 다 알고 있어요. 3월 5일 갈 때부터 북한식 핵폐기는, 북한이 바라는 핵폐기는 안 되지만 트럼프에게는 일단 가서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고 전해서 둘을 만나게 하자. 그렇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다. 때에 따라서는 북한이 좀 불리해지면은 앞장서 가지고,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리비아식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좀 어려워지면 핵 문제는 미북 간에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던집니다. 미북 간에 알아서 해결할 문제 같으면은 리비아식이니 우크라이나식이니 이라크식이니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한 번은 미북 간의 문제다 했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을 대변해주고, 이렇게 한 의도가 뭘까요? 노재봉 전 총리가 얼마 전에 모처에서 연설을 한 것처럼 이 정부는 소위 말하는 허접스런 주사파들 몇 명이 앉아 끌고 가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잘 훈련된 싸움꾼들이고 잘 훈련된 혁명군들입니다. 그게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도움이 안 되는 혁명군들. 지금 저지르는 모든 일들, 뭐 김기식 한미연구소, 민정수석이 나와가 개헌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나, 민정수석이 나와서 금융원장 연수원 원장을, 금융감독원 원장을, 이런 사람 세우는 게 옳다고 나라 전체에 대가 변호를 해주지 않나, 뭐 엉망진창이죠. 이걸 하는 건 뭡니까? 자신감에서 하는 겁니다. 자신감. 이걸 보는 보수의 눈길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순진하고 겁쟁이들이에요. 어떻게 대응해? SNS나 뭐나 대응하는 게, 기껏해 하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짓 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짓이다. 뻘짓한다. 언젠가는 자기들도 보복을 받을 거다. 그 이상 얘기 못해요. 그 사람들은 보복 받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보수 괴멸. 그리고 그 보수 괴멸의 단계가 이미 상당 부분 그들이 보수 괴멸에 대해서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얘기까지 오는 이유는, 리비아식 핵폐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하나 돼 가지고 미국에게 어려움을 주자는 거예요.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하러 11월 7일 서울에 왔을 때에 주미 대사관 주위에서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을 만든 실세력이라고 떠드는 노조위원들, 환경단체들, 반미단체들, 트럼프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칼로 찍고, 포스트를 칼로 찍고 반미 구호를 불렀지만 정부가 그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처벌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불과 며칠 전에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대통령이 이산화의 한라산이라는 시를 칭찬을 하면서 4.3 정신을 잘 드러낸다 하면, 그 이산화의 한라산이라는 시의 핵심은 그 전체 시를
시에서 도도히 흘러내리는 이념은 딱 두 개입니다. 반미, 민족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승냥이로 표현하고 갈기갈기 포를 떠서 죽여야 될 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 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이거 절대 못합니다. 국민들이 아직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이건 못해요. 지금 자신감이 꽉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신감? 남북이 하나 되어서 끌고 나갈 자신감이 있는 뿐만 아니라 한국에 앞장서서 미국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김정은이 원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자라는 데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리비아식 핵폐기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전문 교수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기술적으로 리비아식 핵과 지금 리비아의 핵과 북한 핵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고 많이 발전되어 있고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맞아요. 리비아는 거의 초기 단계지만 북한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1년 내로 진짜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북한에게 리비아식 핵폐기라는 것을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강한 압력을 넣어서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협상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양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리비아식 핵폐기는 우리는 안 하겠다. 요구도 안 하겠다. 북한은 할 수 없다. 이 김정은이 자기 대변인을 우리 청와대에 심어 놓은 거예요. 이런 한국의 태도를 보고 미국이 우리를 보고 계속 중재하라 하겠습니까? 미국 정상회담 결과가 김정은이 트럼프가 너무 과한 욕심을 내고 우리들에게 북한에게 리비아식 핵폐기를 하라 해서 내가 도저히 그 수준까지는 동의할 수 없어 단계적 동시조치를 트럼프에게 제안했다. 근데 트럼프가 그건 안 된다 하더라. 그럼 우리 한국 정부 청와대의 반응은 어떨까요? 봐라. 처음부터 리비아식 핵폐기는 안 된다 했는데 트럼프가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영국 BBC가 나를 문재인 나를 외교의 천재라고 그랬는데 봤지 않느냐? 외교의 천재인 내가 외교의 천재이거나 공산주의자거나 둘 중에 하나로 했지만 뒤쪽 부분은 내가 알 바 아니고 외교의 천재라고 했는데 내가 북한을 다 내다보고 미국을 다 내다보고 이렇게 미국에게 조언을 줬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 싸다 싸. 김정은한테 당해서 싸. 이제 남은 옵션이 뭐요? 미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시발점으로 해서 협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11월 달까지 북한 소요 없이 데리고 가려면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 최근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예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여론을 국민들로 하여금 결국 트럼프가 뻘짓해서 김정은이 진심을 가지고 핵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대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옹졸하게 김정은 내놓는 걸 가지고 협상을 제대로 못하고 노를 한다.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계산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왜 나서서 지금 리비아식 핵 폐기는 안 된다고 우리가 앞장서느냐고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은 미국을 힘들게 할 것을 우리가 왜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미국을 좋게 하자고 미국의 목소리, 미국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리비아식 핵폐기 안 된다는 게, 단계적 동시조치 하라는 게, 그리고 볼턴 당신 정신 좀 차리라는 게, 사고방식 바꾸라는 게, 그리고 북한 핵을 어떻게 공짜로 없애려고 작정하냐, 이게 전부 미국에 득되게 하는 일입니까? 지금 미국의 눈으로 보면요, 한국하고 북한이 같이 짜고 미국을 압박하는 꼴밖에 안 돼요. 우리가 미국을 지금 도울 수 있는, 미국에 뭘 돕는다? 미국을 이용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이때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이킬 수 없을 수준으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한국의 입장이다. 우리는 그런 미국의 정책과 전략에 100% 동의하고 즉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도 이탈을 하거나 다른 접근 방법을 안 내놓겠다. 이게 우리가 미국을 돕는 겁니다. 이게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정말 핵을 안 없애고는 남쪽으로부터 돈이라도 좀 받아오는 게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그나마 대화를 하자는 것은 숨 넘어가기 1초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 그 돈줄에 스위치를 조금 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중국이 자살골을 넣는 거나 같습니다. 미국이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갈 리도 없고 중국이 하는 행동에 몇 배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거로 통상전쟁, 더 나아가서는 며칠 전에 했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항모전단을 끌고 남중국해를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국은 프리덤 오브 패시지,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9개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섬과 섬 사이에 각각 12해리, 그 지점으로부터 12해리, 그러니까 통 24해리가 안 되는 지역을 지나가면 중국은 자기 영토를 침범했고 영토를 지나갔다고 방방 떠죠. 그걸 알면서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우리는 항해의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해한 것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보려고 지금 일종의 자극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정도로 중국이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불편하게 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협조도 안 하고 불편하게 하면은 평양을 때리는 것 이상으로 중국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미리 던져 놓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 쪽으로 해바라기를 하는 이 정부, 그렇게 중국이 피해를 보면, 경제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안보에서 피해를 보면은 우리는 어디로 돌았어야 되죠? 이미 미국은 우리로부터 마음이 많이 떨어져 있고, 설사 동맹이라는 우산을 가지고 간다 해도 한 우산 밑에 있더라도 한 지붕 밑에서 딴방 서는 부부가 된 꼴인데,
지금 리비아식 핵폐기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 정부의 의도가, 속셈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김정은 입에서 리비아식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용어를 안 쓸 겁니다. 김정은은 단계적 동시조치만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성공이다라고 홍보하기 위한 밑바닥을 까는 작업으로 리비아식 핵폐기는 안 된다고 정부가 하는 것까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으니까. 뭔가 한다는 쇼를 해야 되지만. 근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을 이간질 시키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그 이간질을 청와대의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쓴다면, 사실 수단으로 쓰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가 이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전체를 안보적인 위협, 북한 핵의 인질이 되도록 스스로 자기 자식을 팔아먹는 비정한 애미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한테는 뭐라 그러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 입양되어 가는 그 집이 더 좋은 부모일 수도 있다. 절대로 너한테 잘못해주지 않을 수다. 도리어 핵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 그 부모가 핵이라는 걸 가지고 너를 괴롭히지는 않을 테니까. 이 논리로 지금 끌어나갈 생각이에요. 소위 말하는 뉴클리어 피스. 핵을 가지고 있어도 안전하다. 핵이 있음으로써 더 균형이 이루어진다. 한반도의 전쟁의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대한민국 위기가 있을 때마다 지도자가 나라를 구한 나라가 아니고 국민들이 구했습니다. 제발 보수들 물렁한 태도로, 마음씨 좋은 태도로, 아이 뻘짓한다, 제정신 아니다, 뭐 나쁜 놈들이다, 어리석은 놈, 이렇게 넘어갈 일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씨앗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서 온 게 아니에요. 광우병 파동부터 벌써 씨를 내렸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광우병 걸리는 고기 먹고 죽는다고 난리를 떨면서 3살 4살 먹은 자식들한테까지 광우병 반대한다고, 소파 개정 반대한다고 촛불 켜서 광화문에 가서 발광을 하던 인간들, 지금 미국 소고기가 호주 소고기보다도, 청정 호주 소고기보다도 수입량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1위에요. 세계 1위. 세계 1위. 그때 그 논리대로 하면 전부 광우병 걸려가지고 죽었거나 아니면 지금 시달리고 있어야 될 인간들이 미국 쇠고기를 그때보다 몇 배로 더 많이 사와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눈으로 안 보입니까? 똑같은 논리로 주한미군 밀어내고 평화협정 하자 그러고 한미동맹 파괴하자고 30억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이 무슨 완장찬 애국자인 줄 착각해서 세면바닥에 앉아 한미동맹 해체하라, 주한미군 철수시키라고 고함 지르는 게 자기들이 애국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상의 반대 목소리들이 확실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청와대가 섣불리 북한을 대변해서 리비아식 핵폐기는 안 된다 라는 식의 엉뚱한 짓은
엄두를 안 낼 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국민의 권한이고 이 모두가 국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토론도 환영합니다.